안녕하세요. 히든스탁의 김태은입니다. 오늘 양시장 동반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마감 지수 현황 살펴볼까요? 먼저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32.66포인트, 1.49% 하락한 2162.84에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2.01% 내린 667.99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간밤에 미국 뉴욕 증시는 코로나19가 불러올 경제적인 타격을 둘러싸고 우려감이 커지면서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코로나19가 발생 초기에 예상했던 것보다 세계 경제 성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그동안 투자자들이 너무 낙관적으로 반응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도 이러한 영향과 함께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양시장 모두 큰 폭으로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이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오전 9시 기준으로 이 코로나19의 확진자가 전날보다 52명 늘어난 156명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이 장 마감 이후 발표된 5시 집계에서는 더 늘어나서 이제 코로나19 확진자는 20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자, 이런 우려감과 함께 국제신용평가사 S&P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2.1%에서 1.6%로 대폭 하향 조정하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종목을,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공략해야지 행복한 수익률을 맛볼 수 있을까요? 오늘도 저희 히든스탁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히든스탁 오늘도 문을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참여 코너 준비되어 있죠?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묘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VIP 체험권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히든스탁 전문가분들과 더욱더 긴밀한 소통을 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니까요. 오늘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 체험권 많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릴게요. 우라노스 전문가님 그리고 양기비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우리 장도 많이 빠져서 걱정입니다. 오늘 장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우라노스 전문가님, 오늘 코스피요. 개인과 외국인이 사자세를 외쳤고 기간은 5천억 원 이상의 순매도 우위를 보여줬거든요. 환율 이야기를 해보면 오늘 1209.2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코스피 시장에는 외국인이 또 매수세로 들어오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단은 일제히 하락세를 보여줬는데 눈에 띄는 것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쪽에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또 들어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계속 방송에 출연할 때마다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이제 코로나 환자가 뭐 한 명 한 명 증가되는 거에 대해서 너무 과대 해석을 좀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시로 본다라면 이제 메르스 같은 경우도 2015년에 발생한 이후로 아직까지도 메르스 환자는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나고 나니까 사실 여기에 대한 이슈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많이 생긴다라는 건 당연히 사회적인 문제는 맞습니다만 너무 이제 언론 매체나 내지는 유튜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너무 여기에 대한 좀 과대 해석 부분도 많고 가짜 뉴스도 많이 있다 보니까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너무 조금 과대적인 부분을 많이 좀 공포감으로 받아들이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확대 해석보다는 어쨌든 간에 또 확대 해석도 해서도 안 되지만은 너무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도 하면 안 되죠, 사실상. 대표적으로 이제 설날 그리고 춘절이 지나고 나서 주식시장이 좀 생각보다는 빠른 반등이 나왔지만 거기에서 대부분들 빨리 회복할 거라고들 다들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계속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문제는 뭐였냐? 강달러가 문제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이미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하고 나서 춘절과 설날이 지났지만 그 이후에도 사실 시장은 올라가면서 강달러 상태가 계속 기조가 계속 유지됐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첫 번째로는 브렉시트가 결정되면서 파운드화가 약세가 되면서 달러가 강세로 됐다라는 거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미국이 화웨이에 대한 규제를 또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고 애플 역시 이번에 중국 공장이 가동 중단한다라고 하면서 역시 뭐 실적 가이던스를 하향 발표했다라는 게 문제점이라는 거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달러 환율이 1209원, 시간 외에는 지금 1212원입니다. 한마디로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신흥국보다는 미국을 조금 더 안전자산으로 취급하고 있는 거고 달러를 매입해서 미국 주식을 사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신흥국에 대한 가치를 못 느끼겠다라는 거죠. 근데 과거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메르스 사태 때와 사스 사태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주식시장이 바로 이제 반등해서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오늘 우리 PD님한테 좀 요청을 한 자료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사스 사태 때도 마찬가지였고 메르스 사태 때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V자 반등으로 주식시장이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시장이 한 차례 눌릴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던 거였는데 사실 투자자분들이 너무 지수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충분히 다시 한 번의 눌림목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걸 저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오늘도 한국의 이 수출입 데이터 발표가 나왔는데 작년 대비해서 일평균 수출액이 결국은 마이너스 9% 정도 조금 감소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역시나 3월 2일 날 2월 달 전체 수출입 데이터가 나올 텐데 3월 2일 날 발표가 나온다라면 당연히 수출액이 또 떨어지는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3월 2일까지는 지수에 대한 추가적인 변동성이 좀 남아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런 관점에서는 저는 2100포인트에서 2120포인트까지는 추가적인 눌림목이 아직까지는 좀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한테 좀 긍정적인 얘기를 드리자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해외 주식시장은 자꾸 올라가니까 여기에 대한 의구심이 들 겁니다. 특히나 심천 차이넥스트 지수를 보시면 알겠지만 한마디로 중국의 IT 기업들이 상장되어 있는 게 심천 지수입니다. 근데 심천 지수는 이미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병하고 이 장중에 이제 개파락이 나왔지만 그 이후로 정고점까지 돌파하면서 주식시장이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정부의 유동자금, 소위 말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까지 전부 다 내세우면서 경기부양 정책이 나왔다는 건데 결국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지금까지는 아직까지 사실 조금 아쉬운 거는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이 좀 늦고 있다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 지금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또 역시나 비상 시국을 또 발표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간에 추경 예산을 좀 편성을 한다라면 저 역시 상해 종합주가 지수가 올라갔던 것처럼 대한민국 주식도 역시나 3월달 이후에 좀 상승을 좀 기다려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상해 종합지수도 잘 올라가고 중국 증시 잘 올라가고 일본도 잘 선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증시만 계속 빠져가지고 속상한데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스닥 한번 살펴볼게요. 양계위 전문가님, 역시나 코스닥도 힘든 모습 보여줬습니다. 2%나 쭉 빠지면서 장 후반으로 갈수록 더욱더 탄력이 늦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거든요. 볼까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단도요. 일제히 파란불 켜냈습니다. 하락폭도 깊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나마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상승세가 두드러진 것은 코로나19 관련된 종목들만 보였어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증시가 불확실한 거는 어쩔 수가 없고 그런 부분들을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계속해서 확진 환자가 늘어난다라는 거는 그만큼 경기 불안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감안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에서 계속해서 이전 움직였었던 섹터들보다는 지금 개별 이슈의 움직임들이 가장 강한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차트에서 참 재미난 구간을 확인을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 화면을 보시면 코스닥 지수입니다. 코스닥 지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 그리고 재작년 2018년도 미중 무역 분쟁 당시에 주가가 급락을 하면서 지금 이 구간, 개인들의 투매가 나왔었던 구간이에요. 그리고 나서 단기 바닥이 형성이 되면서 외국인 기관계 매수가 끌어올려줬었던 한 2개월, 3개월 정도가 됐는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지수 반등이 나올 때는 개인 매수가 강하게 붙진 않았을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3, 4월 시즌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개인 신용잔고가 늘어나는 시기였었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2019년도 8월 달 주가가 조정을 받았을 때 그리고 2018년도 이때와 거의 흡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신용잔고가 늘어난다라는 점에서는 아무래도 수급적인 요인에서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지금 2019년도 연초와 그리고 2020년도의 연초의 분위기가 아주 흡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투자자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지금 시기가 아무래도 좀 상황이기 때문에 피할 수 있으면 좀 피하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뭐 개별 이슈를 받고 있는 종목들은 아무래도 코로나 관련주에 대한 종목들을 좀 편입을 하시는 게 가장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종목군들이 너무 순환매가 빠르기 때문에 그런 빠른 순환매를 또 따라가다 보면은 또 바지가랑이가 또 찢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또 제가 무료 방송을 준비를 했기 때문에 무료 방송에서 또 알찬 내용들 많이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너무 추격에 대한 매매들보다는 내가 미리 선취를 하진 않았으면 그 종목은 내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좀 현명한 투자 방식이지 않을까. 지금 시장에서는 뭐 올라간 종목들도 많고 떨어지는 종목도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기준점을 강하게 좀 잡아가시는 투자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마감 상황 짚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우라노스 전문가님께서 세트랙 I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이 종목은 굉장히 또 견조한 흐름 보여주고 있네요. 2.68% 상승하면서 26,85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일별 시세를 보면은 더욱더 깜짝 놀랐는데요. 최근 들어서 되게 힘들었던 장인데 이 종목은 비껴갔나 봐요. 2월 10일 정도부터 거래량이 탁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지금 아주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니까요,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이더라고요. 저도 네. 요즘 들었던 게 이제 러시아나 미국 쪽에서도 우주항공 이벤트들이 올해 있기 때문에 좀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미 지금 잘 올라가고 있네요. 네. 오. 그러니까 저는 계속 강조드리는데 네. 투자자분들이 너무 이슈에는 쫓아다니지 않으셔도 되지 코로나19에.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뭐 자꾸 뭐 확진자가 1명이 늘었네, 뭐 2명이 늘었네 이런 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지금 생각보다 강한 섹터는 테크 주식들이라는 겁니다. 계속 이제 제가 뭐 강조드렸던 게 이제 IT 쪽에 대해서 투자 포인트를 계속 보셔라라고 말씀드렸는데 대한민국 증시가 상대적으로 약한데 반해서 글로벌 주식시장은 전체적으로 좀 상승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이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 역시나 미국의 주가가 왜 저렇게 올라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부분을 분석을 해봐야 될 텐데 결국 우리나라에는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없습니다. 소위 말해 유튜브도 우리나라에 없고요. 그다음에 페이스북도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소위 말해 혁신 성장을 갖춘 기업들이 미국 증시를 계속해서 끌고 올라가는데 우리나라는 전통 제조업에 워낙 쏠려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역시 또 미국에 지금 가장 혁신적으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기업이 무엇인가를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대부분들 사실 올 한 해 테슬라의 주가 상승을 많이들 눈여겨보셨을 텐데 테슬라보다 혁신적으로 주가가 올라간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버진 갤럭틱이라는 기업인데요. 자, 이 기업에 대해서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영국의 부자가 만든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소위 말해 2018년부터 우주여행 관광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많은 좀 이제 우주 사업을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 대부분들 비상장이라 아직까지는 사람들한테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만큼 돈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우주 쪽으로 관광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계속적으로 좀 주목받아 왔었던 키워드인데 이 버진 갤럭틱이라는 기업이 유일하게 우주 관광 사업을 하는 기업 중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근데 이 기업이 참 재밌게도 작년 12월 달부터 지금까지 주가가 402%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그야말로 뭐 402% 한 달에 정도. 100%씩인 거잖아요. 네? 한 달에 100%씩. 그렇죠. 웃긴 거는 또 2020년 딱 들어서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223% 올라갔습니다. 오. 그러니까 정말 혁신적이죠. 네. 왜 이렇게 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가? 왜요? 그러니까 우주에 대한 개척이 사실 여태까지 없었던 혁신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에는 아쉽게도 이러한 기업들이 없다 보니 대한민국 증시가 저는 좀 상대적으로 약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뭐 알다시피 뭐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내지는 뭐 여기어때 같은 이런 어플들이 전부 다 해외 쪽으로 지금 매각이 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증시가 약하지만 상대적으로 미국에서 이렇게 혁신적으로 올라가는 기업들과 상관관계가 있는 종목들을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대부분들이 테크 주식들입니다. 근데 마침 이 세트랙 I가 바로 위성 시스템을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면서도 해외 쪽에 수출하는 국내 유일한 개발 기업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가가 2월 달 들어갔고 정말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고 지금 향후 실적 전망에 대해서도 내년까지도 실적이 더 추가적으로 좋아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갖고 주가가 올라가는 만큼 세트랙 I뿐만이 아니라 저는 뭐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새로운 디바이스라든지 이런 좀 혁신 성장 기업들이 점점 계속적으로 좀 쏠림 현상이 나오고 있다는 거고 뭐 위성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핸드폰도 그렇고요.
뭐 그 외에 나머지 혁신 뭐 제품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해보시고 그런 관련된 종목들을 사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람수 전문가님께서는 코로나19에 좀 벗어나서 다른 이슈를 한번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양기비 전문가님께서는 코로나19에 대한 이슈를 조금 눈여겨보시고 계시나 봐요. 아이스크림 에듀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 굉장히 핫한 종목 그리고 테마주죠. 교육주인데요. 오늘 상한가에 안착을 하면서 12,350원에 올라서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교육주들 오늘 5종목 정도가 상한가에 안착을 했고요. 또 급등 나온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특히 아이스크림 에듀 같은 거는 초중고 교육을 좀 담당하고 있어서 교육주의 대장주로 요즘 잘 올라가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던데 관련된 종목을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해서 가지고 오신 걸까요, 혹시? 그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 아이스크림 에듀 같은 경우는 스마트 홈 러닝 사업을 하는 회사예요.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국내뿐만 아니라 베트남에 이미 진출을 한 회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교육주만 봤을 때 대장주라고 해서 가지고 나왔다기보다는 앞으로 이 기업에 대한 성장성을 좀 주목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나온 거고요. 오늘 상한가 간 종목이 참 많습니다. 뭐 학원 관련된 뭐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아이스크림 에듀를 보시는 것도 참 좋은데 우리 투자자분들 항상 이런 종목들에 대한 순환매가 좀 빠르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좀 인식을 시켜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이 계약 연기가 됐다라고 하면은 이 교육주들이 더 추가적인 반등이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교육부에서 전국적인 계약 연기를 확대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구 쪽에 좀 확진 환자들이 많은 지역구에서만 해당이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아이스크림 에듀 같은 경우는 확진자 급증에 따른 온라인 교육주가 좀 부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관련 교육주들은 추가적인 순환매가 나올 가능성도 있고 반등 가능성도 있지만 그만큼 손바뀜이 빠르게 나와서 빠른 조정폭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좀 염두를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아이스크림 에듀 같은 경우는 지금 화면을 보시면 오늘 당연히 상한가 안착을 했죠. 근데 앞으로 이 종목이 추가적인 시세가 나올 거냐 나오지 않을 거냐의 문제는 이제 주말 변수와 그리고 다음 주에 또 교육부에서 어떠한 대응 방안에 대한 좀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은 주가의 변동폭이 좀 더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3,000원, 14,000원대에 대한 매물대를 한 번 정도는 더 확인을 하시면서 전량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종목군들을 좀 교체를 하는 전략들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교육주들 추가적인 움직임은 나오겠지만 주말의 변수들은 꼭 확인을 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함께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지난 히든 종목의 AS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양기비 전문가님께서 도와주실 건데요. 우정바이오 가지고 오셨습니다. 매수일은 1월 23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8,000원인데 훌쩍 뛰어넘어서 최고가 수익률 37.8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22.45%나 쭉 올라가면서 9,000원까지 쏘아 올리는 모습 보여줬거든요. 장중한 때는 9,290원까지 올라서면서 우리에게 또 행복한 수익률을 선물로 주셨어요. 지금 일별 시세 보면은 3거래일째 지금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우정바이오는 자랑 좀 해주세요. 조금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또 수익률을 주셔가지고 또 자랑 좀 네, 근데 해주셔야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전에 목표가까지는 이미 도달을 한 종목이었기 때문에 추가로 리뷰를 한다라기보다는 이 종목을 혹시나 관심을 두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다시 AS로 가지고 나오게 된 거고요. 일단 이 종목은 감염 시스템 이 설계 관련된 기업이다 보니까 확진 환자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가장 수혜를 받는 기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교육주도 마찬가지고 뭐 그 외에 다른 뭐 식료품이라든지 뭐 배송업체, 뭐 제지 관련주들도 계속해서 순환매는 나오지만 가장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종목 기업은 이 우정바이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주가 화면을 보시면 이전에 주가 움직임에서는 제가 이 종목을 처음에 최초로 가지고 나왔을 때가 이 시기였을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 목표가 이전에
고가를 크게 넘기지 않는 구간에서 매물이 또 출회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단 3일 만에 이렇게 급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들도 대구에서 확진자가 계속 발생이 되다 보니까 이러한 움직임이 나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모든 테마주들이 지금 현재 개별 장세예요. 개별 장세이기 때문에 빠르게 움직이고 빠르게 소멸되고 또 다시 한번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우정바이오 같은 경우 추가로 보유를 하시거나 홀딩을 하시는 분들은 추가적인 10,000원 이상대까지는 가능하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하지만 신규로 접근을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좀 주의를 좀 요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항상 전략적인 부분은 좀 체크를 하시고 네.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지난 히든 종목 한번 살펴볼게요. 윈스 가지고 오셨습니다. 매수일은 2월 4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17,600원인데 아직 터치 안 했지만 최고가 수익률 13.4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5G 관련된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는데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전날 종가 동일하게 마감을 했고요. 일별 시세 보면은 우리가 매수하고 나서 일촉즉발의 상황이다라고 하셨는데 또 올라갔다가 내일이 파란 불 켜서 좀 걱정했지만 2월 12일에 5%딱 장대 양봉 세우면서 늠름하게 다시 한번 상단 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목표가를 가진 못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더 갈 수 있겠죠? 네, 뭐 차분하게 잘 가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저는 일단은 뭐 5G는 올 한 해에서는 좀 특별한 주요 테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쪽에 대한 이 5G망 투자 설비가 재개된다라면 이 하반기 때쯤에 투자 재개가 될 거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여전히 뭐 투자 포인트가 남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아마 3월에서 4월 달쯤에 한번 시세가 이제 나오는 게 5G 섹터가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여전히 조금 더 상승 유지를 하고 가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지난 히든 종목의 AS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추리도 시작이 되죠?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VIP 체험권 준비되어 있으니까 오늘도 많이 참여해주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먼저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아니 제가 무력이 별로 없어요. 특히 IT 쪽에. 그리고 네. 핸드폰이 되게 오래돼가지고 저 무슨 모델인지도 모르는데 네네. 요거 빠졌어요. 아, 그렇죠. 진짜 너무 네. 예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여성분들을 좀 저격하고 나온 제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꼭 파운데이션처럼 네, 생겨서 저 나도 나오네요. 예, 뭐 화면상으로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좀 아무래도 남성분들보다는 이제 여성분들의 취향을 조금 저격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사실 이번에 뭐 갤럭시 Z 플립을 출시하면서 삼성전자가 앞으로는 이제 폴더블을 대중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참 재밌게도 이제 스마트폰이 계속 이제 패션이 계속 유행하는 것처럼 스마트폰의 디자인도 유행을 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유행이 자꾸 돌면서 돌고 오고 있습니다. 휴대폰이 제일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가 소위 말해 일자형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폴더폰이었죠. 소위 말해 애니콜 시리즈가 나왔었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이 나온 다음에 다시 일자형으로 됐다가 폴더블 폰이 나오면서 과거에 이제 애니콜처럼 접는 형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이 접는 형식이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거기 안에 들어가는 뭐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자꾸 확장되고 있는 상태고, 또한 이제 어쨌든 간에 갤럭시 Z 플립도 그렇고 S20도 그렇고 5G 스마트폰입니다. 자, 5G 스마트폰 안에 그러면은 과거 4G하고 다른 점이 과연 무엇일 건가? 저는 디스플레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4G 같은 경우는 VR이라든지 AR 같은 증강현실을 구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소위 말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LCD를 탑재를 했었는데 5G의 주요 컨텐츠는 결국은 고퀄리티 8K 영상이라든지 내지는 뭐 VR, AR 같은 증강현실 관련된 콘텐츠라는 거죠. 근데 이런 거를 구현하려면 LCD는 안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OLED 디스플레이를
탑재할 수밖에 없다 보니 역시나 OLED 관련된 종목들이 저는 이 갤럭시의 좀 핵심 수혜주가 아닌가라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힌트 열어볼게요.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이 소부장이 그 부장님 아니고 소재, 부품, 장비잖아요. 정책적인 지원에 따라서 자회사가 부각이 됐다. 아들 회사가요. 네, 그렇죠. 제가 오늘 준비해온 종목에 이제 자회사가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상장을 좋은 거 앞두고 있는데. 아니에요? 그렇죠, 좋죠. 오. 근데 마침 이 자회사가 어쨌든 오. 소부장 정책에 들어가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 알다시피 여러분들 이제 소부장 정책은 다들 들어보셨으니까 다들 아실 거라 봅니다. 그러니까 작년 2019년 때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인해서 자꾸 이제 한국 내에서도 국산화 정책을 내세웠었고 거기에 맞춰서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필승 코리아 펀드를 만들었었죠. 그러면서 이제 필승 코리아 펀드에 우리나라 뭐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을 편입하면서 그만큼 공모펀드에 대한 자금 지원이 들어왔다라면 최근 들어갖고 이제 소부장 중소기업청에서 소부장 정책을 내세우면서 4월 1일부터 정부 차원에서 이제 뭐 지원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는 2020년의 주요 키워드는 계속적으로 이제 소부장에 대한 부분이 따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을 계속 찾아보시고 거기에 맞춰갖고 투자 포인트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제가 준비해온 종목이 마침 MBT라는 기업이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 MBT라는 기업이 바로 소부장에 들어가는 종목이다라는 관점에서 MBT의 모회사를 준비해왔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BT가 자회사 이름이에요? 네. 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나올 것 같은데요? 양교님, MBT의 어머니, 뭘까요? 네, 종목이 한 종목이 없어요. 그러게요. 네, 그래서 일단은 그 정답 같은 종목 한 종목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수급이 좀 개선되는 종목 두 종목을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SNK 폴리텍이라는 종목이 제가 생각하는 정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회사가 하는 일은 그 패널에 이 충격도를 흡수하는 소재를 만드는 회사다 보니까 그리고 삼성전자의 납품을 이미 자회사가 하고 있는 상태에서 좀 앞으로 실적 개선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 회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SNK 폴리텍 한 종목 먼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지금 현재 주가가 오늘 지수 대비해서 아주 강한 반등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보통 지수가 조정을 받을 때 강한 섹터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움직임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SNK 폴리텍 먼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YMT라는 종목입니다. YMT 같은 경우 오늘 주가가 좀 조정을 받으면서 증시와 함께 동반 조정을 받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 종목도 이 반도체 평판, 이 디스플레이 관련된 기업 중에 하나인데 참 재미난 거는 시장이 밀리는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보세요. 쌍끌이 매수가 들어옵니다. 오늘 하루만 하더라도 쌍끌이 매수 그리고 연기금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저는 SNK 폴리텍은 정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YMT라는 종목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정답은 SNK 폴리텍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세 번째 힌트 열어볼게요.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윈스 아까 우리 그 AS 했던 종목도 세 번째 힌트였나요? 그게 일촉즉발이었어요. 그러고 또 진짜 그 다음 날인가 쭉 올라갔거든요. 네. 이 종목도 외국인의 수급에 힘입어서 지금 터지기 직전인가 봐요. 사실 오늘 같은 날 보면은 증시에 전체적으로 사실 분위기가 안 좋았음에도 네, 안 불구하고 좋았죠. 외국인들이 생각보다는 많이 샀습니다. 정말 놀라울 정도로 많이 샀는데 과연 뭘 샀을까를 한번 분석을 해보면 대부분들 사실 IT 섹터를 샀습니다. 제가 잠깐 저기 화면상으로 보여드리겠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외국인들이 지금 약 코스피 지금 한 2천억 가량 매수가 지금 들어왔는데 2,100억 가량 지금 매수가 들어왔는데 이게 대부분들 사실 전기전자 업종으로 샀습니다. 뭐 앞서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이 샀다라는 거고 거기에 맞춰갖고 그 외에 약간의 IT 기업들이 대부분들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거는 사실 증시가 하락하는 게 단기 변동성이고 금융 투자 물량들이 좀 상대적으로 많이 팔았을 뿐이지 외국인들은 여전히 IT 섹터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마찬가지로 또 지금 덕산네오룩스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지금 최근에 OLED 쪽 관련해가지고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실적이 정말 서프라이즈하게 발표가 나왔고 원래 영업이익이 54억 정도 나오기로 되어 있었으나 90억 이상의 영업이익이 나오면서 정말 뭐 컨센서스 상회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스마트폰 OLED 패널에 대해서 앞으로 더 수요가 급증을 할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실적 또한 증가를 할 거다라는 발표가 있었는데 오늘 제가 준비해온 종목이 바로 자회사인 MBT가 바로 유기발광 다이오, 그러니까 소위 말해 OLED 패널을 삼성 쪽에다가 납품하는 기업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자회사의 시가총액의 가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모회사도 역시나 저는 주가가 아직은 더 갈 때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핵심적인 힌트를 주셔가지고 정답은 나온 것 같은데 여러분 문자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이 한 종목이 더 남아있죠. 이번에는 양기비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의 이름과 종묘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차근차근 열어볼까요? 양기비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방금 우리 시청자분께서 속보를 보내주셨는데 또 사망자가 한 명 더 나오셨다고 해가지고 더욱더 우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좀 잠잠해지면 좋겠는데요. 관련된 종목. 네. 네, 갑자기 이 얘기를 들으니까 좀 마음이 좀 많이 그러게요. 무거운데요. 이걸 정말 피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정부에서 하는 이런 대안책도 있겠지만 정말 우리가 스스로 좀 조심할 건 조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또 투자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선취매를 하는 방식도 좋겠지만 지금 움직이는 종목군들에서 아직 움직이지 않았었던 종목군들을 좀 편성을 하시는 게 포트에 담아주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고요. 항상 저는 주식 투자를 할 때 딱 중간에서 보는 것 같아요. 뭐 시장이 올라갈 때, 시장이 떨어질 때, 시장 조정받을 때, 반등 나올 때 이런 시기를 좀 유동적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 이 바이러스 관련주들이 참 움직임이 다양하고 급등도 많이 하고 급락도 많이 하고 손바뀜도 많이 나오지만 여기에서 오히려 조금 더 빠르게 대처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투자자분들 뭐 지난주에 저한테도 이 문자를 많이 보내주셨잖아요. 문자 또 당첨되신 분들은 백광산업 50% 이상 또 수익률 보셨을 거고요. 그런 식으로 지금 시장에 맞는 종목군들을 제가 편성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은 아무래도 관련주로 제가 가지고 나왔겠죠. 그런데 뭐 손소독제도 아니고요. 그리고 마스크도 아니에요. 그리고 교육주도 아니에요. 그래서 두 번째 종목, 두 번째 힌트로 바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로운 순환매가 돌고 있는 것 같은데요. 두 번째 힌트 열어볼게요. 양기비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그러게요. 불확실한 증시를 공략하라라고 아까 코스닥 이야기하실 때도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우리가 피해갈 수 없으니까 건강도 잘 챙기면서 증시도 딱 공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두 번째 힌트 뭐 새로운 이야기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그래서 테마주가 지금 빠르게 순환매를 만들어주고 있고 오늘 상한가 간 종목만 하더라도 거의 3종목 이상이 교육주예요.
근데 어제는 또 달랐거든요. 엊그제도 달랐고 이번 주에 상한가 간 종목이나 상승을 했었던 종목들은 항상 순환매가 너무 빠르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정말 먼 산을 쳐다보면서 이게 정말 내 종목인가 남의 종목이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종목을 준비를 했는데 이렇게 하면 또 힌트가 언제 나오냐 생각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시장이 불안하면 우리는 항상 안전 자산으로 쏠리게 되죠. 근데 우리 시장에서 안전 자산에 대한 금 관련주는 이 종목밖에 없어요, 투자자분들. 그래서 금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조정을 받았을 때 불확실할 때 금 관련주 그리고 국제 금 가격은 지속적인 상승을 했고요. 지금도 국제 금 가격은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만큼 뭐 시장에서는 유동성 공급이라고 해서 경기 부양을 해준다라고 해서 돈을 풀지만 지금 안전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들도 채권 시장도 많이 불안해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금 쪽으로도 많이 시각을 돌리실 거고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종목군들 중에서도 정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분들께서 이 종목이 바로 금 관련주의 대장주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문자 보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 네, 방금 화면에 금 관련주가 쭈루룩 나왔는데 이 안에 정답이 있다고 하셨거든요. 혹시 보셨어요? 저는 찾느라고 지금 못 보셨죠? 너무 당연하게 이제 금을 얘기하셔서 네. 설마 ETF를 얘기를 하시나? ETF?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이 골드 가격이 올라갈 네. 때 이제 골드 가치 ETF에다가 이제 네. 투자를 하시는 걸 말하나 싶었는데 이제 종목이니까 ETF는 아닌 것 같고요. 뭐 금 하면은 사실 과거 이제 몽골 쪽에 이제 광산 사업을 했었던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예, 하나밖에 없죠. 이제 뭐 이름이 세 글자인데 아마 그거이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이지 않을까? 네. 한 말씀 안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 뭐 그냥 금 관련주 하면은 바로 다들 나와요? 아시니까요. 오, 대장이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힌트 열어볼게요. 양기비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아니, 세 번째 힌트도 별거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금 관련주 딱 요거 키워드 하나 던져주시고 지금 세 번째 같은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 강조해 주시려고요. 시청자분들 저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제가 이 히든스탁에 오기 전에 수익률 게임을 했어요. 이전 방송에서. 근데 MTN 방송에서 히든스탁 오기 전에 수익률 게임을 했을 때 이 종목을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이 종목이 수익률 게임에서는 부각을 받지 못하다가 그리고 나서 히든스탁을 넘어오면서 유가가 막 급등하고 폭등하고 할 때 바닥 대비해서 60% 올라간 종목입니다. 그럼 바로 이 종목이에요. 제 방송을 많이 보시고 저를 또 사랑해 주실 분들은 이 종목이 양기비가 지난번에 이 종목을 또 추천을 했었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바로 그 종목입니다. 문자 바로 많이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세 가지가 모두 공개가 됐는데요. 과연 시청자분들은 종목명을 맞추셨을까요? 문자 게시판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엘컴텍 이렇게 와 있고 엘컴텍 이렇게 와 있습니다. 세 분이 보내주셨는데 일단은 엘컴텍으로 대동단결하는 모습 보여주셨고요. 우라노스 전문가님께 SNK 폴리텍입니다. 코로나19 조심하세요라고 보내주셨고요. 계속해서 오고 있습니다. 매집 중인 시청자 견해라고 하시면서 SNK 폴리텍 쭉쭉 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은 조금 문자는 적었지만 보내주신 분들은 모두 다 같은 종목을 보내주셔가지고 이 안에 정답이 있을 것 같아요.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고요. 먼저 양기비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세 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기다리고 기다렸던 히든 종목 공개 시간입니다. 먼저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입니다. 공개해 주세요. 오, 맞춰주셨네요. SNK 폴리텍이 정답이었습니다. 전문가님, 저 우주여행이 진짜 꿈이에요. 네. 계속해서 저는 평소에도 친구들한테 140살까지 살다가 네네. 120살에 우주여행 가는 거 제 꿈인데 이 종목 잘 가면 저도 꿈이 이루어질까요? 왜요? 우주 여행을 가려면 상당히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열심히 벌어야죠. 네. 도와주셔야죠, 일단은 뭐 사실 주식으로. 한 종목 가지고 해결한다라는 건 사실 불가능하죠.
예, 그래도 어쨌든 뭐 저는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해왔으니까 가격 전략을 바로 이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상으로 보시면 알겠는데 일단 오늘 뭐 주가가 장중에 이제 급등 한 차례가 좀 나왔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실적적인 부분도 그렇고 자회사 MBT라는 기업이 이제 어쨌든 3월 달에 상장을 앞두고 있는 만큼 거기에 맞춰서 지금 부각을 받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한 같은 이제 OLED 패널을 납품하는 덕산네오룩스가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기 때문에 덕산네오룩스도 지금 신고가인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지금 두 종목 다 신고가 관련된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일단은 주봉상 봤을 때 직전에 대한 전고점에 대한 돌파가 상당히 좀 강했다라고 보고 사실 지금 급등이 한 차례 나왔기 때문에 다음 주에 약간의 눌림목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 저는 이 눌림목이 정말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다시피 여러분들 지금 가는 종목이 더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신고가 충분히 더 노려보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가격 전략은 앞전에 추세 지지 구간입니다. 추세 지지 구간 8,230원 손절가 대응을 하시고 사실 목표가는 따로 지금 전고점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그냥 제 가격 전략상 12,0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릴 텐데 사실 시가총액 2,000원까지는 한번 좀 끌고 가도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은 바로 SNK 폴리텍이었습니다. 매수가는 다음날 시초가 이하로 목표가는 12,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8,230원으로 설정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꼭 행복한 수익률로 보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양계비 전문가님, 많은 분들이 눈치를 채신 것 같기도 한데 그 종목 너무 좋다고 지금 어떡하냐고 이 종목 나왔다고 막 이러면서 엄청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 종목의 가격 전략 중요하잖아요. 어디서 이야기해 주실 거예요? 그렇죠. 뭐든지 종목을 잘 매수를 하는 방법은 그 가격 전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종목명을 알더라도 가격 전략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 아예 매수를 안 하니만 못하죠. 그래서 이 방송 끝나고 나서 가격 전략, 히든 종목 공개를 할 거고요. 그리고 가격 전략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시장이 변동성이 또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에 대한 투자 기준을 다시 한번 좀 잡아드리고 다음 주 전략까지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히든 종목도 가져가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 전략들 지금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불안해하지 마셔야 되는 이유들은 제가 또 무료 방송에서 앞으로 시장 이렇게 될 겁니다. 전략들 제시할 거니까요. 겁내지 마시고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양기비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의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해 주세요. 참여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 보기 배너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 끝나고 9시부터 시작하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공개된 종목부터 힌트까지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다음 주 전략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라노스 전문가님 어떤 전략 챙겨주시겠어요? 네, 아까 뭐 시장에 대해서 좀 브리핑 드릴 때 화면상으로도 나갔을 텐데요. 이제 시장이 V자 반등에 대한 부분을 너무 이제 투자자분들이 기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뭐 질병 관련된 내용들이 발병했을 때마다 과거부터 이제 사실 주식시장이 단기간 만에 상승하지 못합니다. 단기간 만에 상승한 게 아니라 보통 여기에 대한 추가적인 데이터들을 아마 확인하게 될 텐데 일단 3월 2일 달까지는 계속적으로 이제 어쨌든 수출 데이터도 나올 것이고 여러 가지 이제 경기 지표들이 확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의 뭐 제조업 지수도 나오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그 전까지는 지수가 조금 단기간적으로는 변동성은 남아 있다라고 좀 보시고 V자 반등이 아니라 결국 W 형식으로의 시장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좀 단기적으로는 보수적인 대응을 당연히 하셔야 될 것 같고 보수적인 대응을 하시면서도 역시나 내가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시장이 하락하고 올라가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한 숫자를 정말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한국 수출입 데이터가 나왔는데 수출 통계는 줄어들었습니다만 반도체 수출은 오히려 작년 대비해서 15% 증가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이
생각보다는 조금 더 가파르게 향상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이닉스 주가가 안 떨어진 거죠. 그만큼 저는 숫자가 나오는 종목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매매를 하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양기비 전문가님의 조언도 궁금한데요. 말씀 부탁드려요. 저는 뭐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기준인 것 같아요. 오. 아무리 시장의 변동성이 있을 때도 기준이 없으면은 당연히 실패라는 투자를 하시게 될 거고, 뭐 시장이 좋고 나쁘고 떠나서 정말 손실을 보시는 분들은 계속 손실을 보세요. 근데 시장이 좋지 않아도 수익을 보시는 분들은 정확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수익을 봅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들은 오늘 무료 방송에서 공개를 다시 한번 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이 아무래도 개별 이슈를 많이 받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마음이 많이 급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빠른 순환매가 나오는 시장인 만큼 올라타는 매매들은 가급적 좀 자제를 하시는 전략들이 가장 중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요, 시청자분들 지금 양시장이 오늘 밀렸어요. 조정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많이 불안해하실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다음 주 어떻게 대응해야 되지라고 또 고민도 많이 하실 텐데, 그런 고민들 제가 싹 날려버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 끝나고 나셔서 꼭 참여하시고요. 늦지 않게 참여하셔야 다음 주에 또 이길 수 있는 전략들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일을 준비하는 히든 전략까지 나눠드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시장이 또 많이 하락을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시고 시청자분들께서 중에 한 분은 아예 오전에 장 보고 덮으셨대요. 마음이 너무 안 좋으셔가지고 덮으셨다고 했는데 그 불안감을 싹 날려주신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혹시 어떤 방법으로 날려주실 건지 물어봐도 될까요? 투자 스타일에 대해서 투자 방식, 투자 전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언급을 하고 싶어요. 제가 이번 주에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또 참여하신 분들, 문자 참여하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종목을 드렸는데 화면을 보시면 제가 백광산업이라는 종목을 투자자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항상 종목군들을 올라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저는 오늘 이 종목을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전량 매도를 한 이유는 이전에 화요일부터 시작해서 매수를 하면서 끌고 가면서 지금 시장 분위기에 맞게 그리고 개별 이슈에 맞게끔 끌고 갔기 때문에 지금 계속 손바뀜이 나오는데 이미 올라간 상태에서 매수를 하면 또 당연히 리스크가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의 매매 방식들을 조금 바꾸면서 그리고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잡는 방법들도 오늘 무료 방송에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들 지금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이런 방식들, 이런 종목들 누구나 다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방송 끝나고 나서 당연히 무료 방송 참여하셔야겠죠. 무료 방송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게다가 조금 더 이쪽 주머니에 숨겨놓은 종목도 공개를 해주신다고 하신 것 같은데요. 네, 양 주머니에 지금 두둑하게 챙겨놨습니다. 종목군들이 너무 많게는 매수를 하지 마시고요. 항상 정확하게 그 종목을 꼭 매수를 해야 되는 종목분들 오늘 또 2종목 더 추가로 준비를 두 했습니다. 종목이나요? 네, 그래서 제가 히든 종목으로 가지고 온 종목 플러스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전략적으로 진행을 해줘야 되는 종목분들 2종목 그리고 총 3종목으로 다음 주에 진행할 수 있게끔 드릴 거니까 늦지 않게 참여하시는 게 더 중요하겠죠. 이 방송 끝나고 나서 늦지 않게 모두들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 보기 배너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 끝나고 9시에 시작하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새 종목 기억해 주세요. 자, 히든스탁 오늘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우라노츠 전문가님 그리고 양기비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